저는 이제 동기부여 영상 찾아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해내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맨날 막 이메일이나 막 DM으로 형 동기부여 좀 줄 수 있는 말 없어? 이런 친구들 보면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단군 일에 성공하기 가장 쉬운 세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예 틀린 말도 아니기는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리성님. 사업 운영하시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힘드실 때 어떤 마인드로 극복하셨나요? 어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지 리성님의 강인한 마인드를 닮고 싶습니다. 요거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망해도 고시원보단 낫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맨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시원 반지하만 이제 전전했었다 보니까 아니, 망하더라도 제가 되게 후회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학벌이 좋거나 막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졸에다가 학벌도 안 좋고 어차피 어디 이력서도 못 넣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걷다가 뭐 고시원 살고 막 이랬었을 때 내가 망할까봐 도전을 못한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왜냐면은 난 이미 망해 있어. 인생이 이미 망해 있는데 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망해봤자 내가 무슨 뭐 이 은행에서 대출을 막 수십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억이 대출이 나오지도 않아. 내가 무슨 사업한다고 해봤자 온라인 쇼핑몰 그거 몇백만 원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봤자 내 인생이 그냥 망하든 마이너스 500만 원이든 그게 그거란 말이야. 끼케야 내가 사업한다고 해봤자 뭐 500만 원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 제가 20대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의류 쇼핑몰 차리려면은 한 3, 400이면 차렸단 말이에요. 이제 공동사무실 그 당시에 뭐 월세 한 27만 원인가 그랬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망해도 어차피 지금 상태고 안 망하면은 대박이고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건데 나는 뭘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20대 때 조금만 더 용기를 일찍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500만 원이면 그래도 좀 나가긴 하네요. 아니 근데 500만 원이 사실 그렇게 막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즘에 진짜 사업하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에는 500도 안 들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물건 같은 것도 다 공구로 해가지고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위험 같은 것도 아예 없이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500이라고 했던 거는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걸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었어요. 유튜브도 없었고. 근데 요즘에는 내가 그냥 내 채널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면은 홍보가 돼. 릴스 하나만 터지면은 바로바로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가지고 광고비까지 책정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마다 내가 막 3만원, 4만원 막 이렇게 키워드 광고 막 잡고 막 돌리고 막 이랬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도전하는 비용이 훨씬 더 싸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싸져.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단군 일에 성공하기 가장 쉬운 세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예 틀린 말도 아니기는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도전 한 번을 하려면요 일단 온라인 막 이런 게 없었을 때 그때는요 내가 평생 동안 직장을 다녀가지고 모은 퇴직금을 받아 그러면 한 뭐 1, 2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기준으로.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풀 대출까지 은행에서 받는 거야. 그걸로 해가지고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이게 뭐 아니면 돼. 내가 치킨집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일단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망하면은 내 평생 동안 모았던 돈이 다 날아가.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사업 같은 거를 하는 게 무조건 자영업 뭐 음식점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 번 시도할 때 비용이 너무너무 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 망하면 다른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망해서 다른 거를 할 때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으로 내가 뭐 하나를 해서 폭삭 망했어 그러면은 또다시 돈 모아가지고 다른 거를 시작할 때까지 그 시간이 되게 짧아요. 옛날에는 내가 뭘 해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 다른 거를 다시 시작하려면은 일단 빚 갚고 뭐하고 하려다 보면은 수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수년 동안 모아가지고 또 그거 영끌해가지고 다시 시도하고 막 이랬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때 그 시절에 비하면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진 세상이 됐죠. 리선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다잡으셨나요? 흔들림 없는 프레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아 근데 저는 약해질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런 고민을 해본 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해지기 전에 일단 일을 나갔어야 됐고 일단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떡해요. 월세를 내야 되고 밥값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저 마인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할 건 해야지.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들이나 공부를 잘했던 명문대생들이 성공하는 이유도 딱 저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운동선수 말고 진짜 엘리트 체육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명문대생들도 거의 스카이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대생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에 가려면요,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은 저 할 건 해야지 마인드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런 꾸준함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뭘 해도 언젠가는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동기부여 영상 찾아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해내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맨날 막 이메일이나 막 DM으로 형 동기부여 좀 줄 수 있는 말 없어 이런 친구들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 유튜브 초창기 때는 그런 친구들이 막 저한테 이런저런 고민하는 게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제가 뭐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응원의 말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냥 하는 게 맞아. 동기부여고 나발이고 그냥 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멘탈 흔들려서 뭐가 안 되고, 뭐가 해서 뭐 안 되고, 뭐 해서 뭐 안 되고, 아우 평생 그렇게 핑계만 대다가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거면 운동이라도 시켜야 돼.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너무 기분이 더럽고 여자한테 까이고 남자한테 까이고 막 그래도 할 건 한다는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리섭 형님.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서 개처망한 30살 백수입니다. 우울감에 빠져 골방에 박혀만 있다가 뭐라도 하자는 마음에 유튜브 강의 결제하고 레코더 주문했습니다. 따끔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우, 따끔하게 뭐 있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유튜브 강의도 결제하고 실행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레코더라는 단어를 30살이 쓰나 요즘에? 호감 있던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그분이 친한 친구가 절 좋아해서 복잡하다고 하더니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그냥 마음이 거기까지래요. 제가 좋아한다고 여러 번 표현한 게 오히려 매력을 떨어뜨렸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랑은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세요. 원래 친구 사이였던 거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호감 표현을 했는데 남자가 잠깐 동안이라도 안 사귈 정도면요, 죄송하지만 진짜 심각할 정도로 싫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처가 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20대 그 시절에 남자면은요, 여자가 내가 좋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잠깐이라도 사귀어요. 그럴 나이에요. 남자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남자가 진짜 차은우급의 진짜 개 존잘 막 인기가 너무 많아서 카톡이 막 10개 20개씩 쌓여있는 그 정도 급의 남자가 아니라면은요, 웬만한 남자들은 어떤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하면 잠깐이라도 사귈 수는 있단 말이야. 저렇게까지 칼같이 끊어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칼같이 끊어냈으면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남자 찾는 게 낫습니다. 리섭님은 고백해서 차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다잡으셨어요? 그분과 얼굴을 자주 봐야 해서 볼 때마다 피해 다니는데 힘이 됐네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릴 때는 저도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나중에는 약간 그 나르시시스트 같은 마인드로 극복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나를 깐 여자를 보면서 정신인가? 남자분은 존나 없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극단적인 정신승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 같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여자면은 어차피 내가 만났어도 만나다가 내가 깠을 여자야. 그러면은 어차피 만남이 시작도 안 된 게 맞지. 약간 요렇게 말을. 그래서 비슷하게 저는 예전에 막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여자친구가 클럽 간다는데 보내줘야 되나요? 뭐 여자친구가 밤늦게 모임 가서 술 마신다는데 보내줘야 되나요? 나는 그거 다 보내줬다니까. 왜냐면 항상 저는 여자가 제발 바람 날 거면 빨리 좀 났으면 좋겠다는 주의였어요. 내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니 대체 왜 상대가 바람 날까봐 막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막 그렇게 폰검사하고 왜 그래? 나는 그냥 다 풀어줬어. 남사친이랑 단둘이 술 먹는다 그래도 저는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발 바람 날 거면 빨리 좀 나라. 왜냐면은 이왕 바람 날 거면 결혼해서 바람이 나느니 그냥 빨리 바람 나서 빨리 헤어지는 게 낫잖아. 내가 언제까지 얘를 컨트롤을 하고 감시를 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여행 가야 된다면 갔다 와. 술자리 약속일 때 갔다 와. 친구 생일인데 친구들이 모여서 클럽 가야 되는데 갔다 와. 그걸 보내준다고요? 그냥 보내주는 날이 헤어지는 날 아닌가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느 정도 그 결이 맞는 사람들 그리고 선이 맞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도 사업가를 만날 때 사업가 남자들이 이제 접대한다고 어떤 룸 같은 데 가는 거를 이해해주는 여자가 있고 이해 절대로 못한다는 여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결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20대 때 보면은 친구들이랑 그냥 다 같이 20대 때뿐만이 아니라 30대 때도 인싸들이 막 그 생일 파티하고 이러면은 뭐 클럽에서 룸 잡고 놀고 아니면은 라운지 바 같은 데서 룸 잡고 놀고 이런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그런 데 많이 다녀봤어. 근데 가가지고 막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뭐 샴페인 따고 막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뭐 간다고 그러면 그래 가라 하고 그냥 마는 거여가지고 근데 본인도 그런데 다녀본 적도 없고 다닐 생각도 없고 친구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허락 안 해주면 되는 거고 그냥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럼 형님은 바람난 걸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보냈을 때 헤어질 생각한 게 아니시라면 저는 바람난 거 저랑 만나던 여자애가 바람난 거를 걸린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클럽 가가지고 바람난 게 아니라 이것도 바람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저랑 만나고 있을 때 저랑 사귀기로 한 지 한 일주일인가 된 여자가 폰을 저기 테이블에다가 놓고 둘이 이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테이블에다가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얘가. 근데 카톡이 이렇게 뜨는 거야. 카톡이 이렇게 뜨는데 이름이 이상해. 이름이 그때 쎄한 이름이었어. 이름이 무슨 중고차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안 걸리게 무슨 상호명 같은 걸로 해놓은 거야. 상호명으로 해놔가지고 뭔가 카톡이 띠링 왔는데 두 글자가 왔어. 혼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자마자 그냥 느낌이 빡 왔어요. 아 이거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있구나 얘. 근데 그 애가 저랑 만나기 전에 한 5년 장기 연애한 남자가 있었다 그랬었거든요. 미성년자 시절부터 5년 장기 연애한 남자가 있었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아 얘 지금 이거 전남친이구나라는 느낌이 그냥 바로 빡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블러핑을 했죠. 나는 이제 심증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있길래 너 근데 나한테 할 말 없어? 물어봤지. 그랬더니 무슨 말? 뭐 또 그러길래 너 지금 전 남친이랑 연락하잖아 라고 했더니 오빠 내 폰 봤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남자치고는 촉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해. 혼자라는 이 두 글자로 이게 떠보기까지 해가지고 얘가 넘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바로 그냥 헤어졌죠. 그리고 뭐 클럽 같은 데 갈 때 이제 보내준 걸로 안 헤어진 게 뭐냐면은 그런 데를 막상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쿨하게. 그러면 지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들어갈 때 알아서 연락하고 잘 하던데요. 카톡 오는 거 보낸 사람 이름 숨기는 것도 있고 내용 숨기는 설정도 있긴 근데 그거는 엄청 옛날이라서 그게 없었어요. 엄청 옛날이었어가지고 이게 한 10년도 더 전이니까 이사님 제가 이미 남친한테 친구랑 즉흥으로 만나서 술 마시는 걸 싫어한다고 말해버려서 몰래 술 마시러 나가면 어떡하죠? 제가 모를까 봐서요. 아니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으면은 아니 근데 남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남자예요? 그럴 남자를 왜 만나나요 근데? 몰래 술 마시러 나가면 어떡하죠?가 아니라 몰래 술 마시러 나간 거 걸리면은 완전히 개지랄을 하고 헤어지든지 해야지 뭐 거짓말을 한 건데. 아니면 정 그게 불안하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난 즉흥으로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싫어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즉흥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를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솔직하게만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구구절절 설명을 다 말하긴 길지만 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연애 중에 남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들이 찡찡거리거나 심한 서운함을 표현함을 바로 야라를 떨어서 참교육을 하는데 이게 요즘 호구인 남자가 아닌 잘하고 있는 평등한 연애겠죠. 개인적인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쵸. 저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지랄할 때는 지랄을 해야 돼요. 적어도 남녀를 떠나서 똑같은 거여가지고 당연히 그 할 말은 할 수 있는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여자도 집안이 어렵고 사는 게 막막하면 연애 못해요. 이뻐도.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어렵고 얼굴이 예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화류계로 어떻게 빠지는지를 제가 요즘에 좀 들었거든요. 갑자기 이뻐도 집안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자애들이 이제 그 돈을 빨리 벌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알바몬 이런 데를 보잖아요. 근데 알바몬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터치 전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막 이상한 바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뭐 웨스턴 바 있잖아요. 펍 같은 바 있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일 줄 알고 여자들이 이제 면접을 간대요. 면접을 이제 보러 가면은 바라고 해놓고 바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룸에 들어가야 되는 데지. 룸에 들어가야 되는 데여가지고 이제 착석바인 거예요. 착석바인 건데 이제 거기서 근데 어차피 그런 웨스턴바나 여기나 그게 그거다. 어차피 우리도 터치 없다라는 식으로 일단 여자애들이 이제 매몰 비용이 쌓였잖아요. 거기까지 자기가 풀 세팅을 하고 간 게 있단 말이에요. 면접을 보러. 내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갔어 일단. 가가지고 돈도 들었고 이제 차비도 들었고 해가지고 면접을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좀 아까워.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담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가장 얌전한 방에 얘네들을 넣어준대. 분명히 그냥 터치 없는 그냥 착석바도 아닌 일반적인 그 칵테일 바 같은 데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면접을 불러놓고 너네 일단 왔으니까 그럼 오늘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래 진짜 미안해 진짜 오늘 일당은 내가 바로 챙겨줄 테니까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들어가. 여자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러면 저 터치 있으면 바로 나와도 되죠 언니 하면서 당연하지 너 터치 있으면 그냥 바로 뛰쳐나와도 돼 하고 나와서 이제 들여보내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방은 진짜 매너 좋은 방이야.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마담들은 딱 남자를 그냥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이 새끼들이 진상인지 아닌지를 딱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찐따들이 온 방에 이제 넣어준다는 거야. 찐따들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랑 이제 말만 한대. 말만 토킹만 한대 진짜로. 여자랑 연애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거기서 찐따들이 하는 말에 그냥 끄덕끄덕만 하고 네네네네 하면서 이제 뭐 찐따들 또 특징 술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마. 안 마셔도 돼.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일하게 됐어 하면서 막 이제 또 멋있는 척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꿀 빨다가 나오면은 막 하루에 막 몇십만 원이 갑자기 꽂혀버리는 거야. 다른 데서 일반적인 막 롯데리아 알바, 버거킹 알바 이런 거 하면은 내가 막 1, 2주 진짜 개빡세게 해야 꽂히는 돈이 하루 이랬더니 갑자기 하루에 일당으로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지. 이걸 꽂아버린 거야. 이미 한번 그 M약이 꽂혀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 의지로 그만둘 수가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돈을 내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 찐따들을 잠깐 말동무나 해줬더니 몇십만 원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일단 그걸 다 써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알바를 구해. 다른 일반적인 최저시급 알바를 구하면은 현타가 너무 오는 거지 여자애들이. 아니 나 그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 찐따들이 말하는 거 그냥 몇 마디만 받아줬는데 수십만 원이 바로 나왔는데 내가 롯데리아에서 패티 굽고 햄버거 포장하고 진상들한테 욕먹어 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라는 현타가 와가지고 다시 그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사람 구하시나요? 근데 거기는 항상 사람을 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예쁜 여자들 인생이 그렇게 기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그 씀씀이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수위가 높은 데에 출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빠지고서 돈맛 들면 돈을 포기할 만큼의 신념으로 끊어내야 돼. 근데 저게 진짜 불가능해요. 돈을 끊어낼 만큼의 신념으로 그만둔다는 거는 이제 돈을 끊어낼 만할 정도의 그만큼의 돈이 있는 남자를 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에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일을 내가 잠깐만 해야겠다. 이거는 진짜 아예 말이 안 되는 그거고 그거는 정말로 내가 그 M약을 한번 내가 어떤 느낌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한 번만 맞아보고 내가 끊어야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끊을 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법으로 금지를 안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류계 그 돈도 똑같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임. 근데 우리가 그 친구들이 이제 20살, 21살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살, 21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칵테일바 이런 데 같은 데라고 생각해가지고 간 건데 갑자기 어디 지하로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 언니가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 정말 손님이 이상한 짓 하면은 바로 나와도 되니까 한 번만 잠깐만 들어가다 다른 언니들 출근하면은 바로 너 교대해줄 테니까 잠깐만 들어가봐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시작되는 거여가지고 그거는 조금 안타깝다고 볼 수는 있죠. 형 근데 담배도 끊는 사람들 있지 않아? 담배랑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담배는 저도 끊었어요. 영국이 청나라에 처음에 공짜로 아편 준 거랑 비슷하네. 그쵸 저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이사님 너무 화나요. 저를 괴롭혔던 가해자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남편한테 다 말해버리고 싶어요. 너무 화나서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거 다 말해도 결혼 다 할 거예요. 왜냐면은 다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알고 결혼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선민 동아리에서 여자 후배가 제가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지 진짜 호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술 마시다가 이상형 이야기 나왔는데 뜬금없이 말했어요. 본인이 냉정하게 어디 갈 때마다 조금 훈남 이런 소리를 듣는 타입이시면은 당연히 진담일 거고 본인이 약간 그 과거에 그 김제동 아저씨 포지션이면은 그냥 여자애들이 조금 이렇게 옛날에 제시 때만 해도 여자 연예인들의 단골 이상형이 김제동 아저씨였거든요. 김제동.
이게 존나 나빴어. 사람들이 다 이상형 얘기할 때면은 그때 이제 김재동 아저씨가 한창 이제 말 잘하고 웃긴 이미지로 잘 나갈 때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 연예인들한테 이상형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죄다 만만한 게 김재동이야. 그래놓고 결혼할 때 되면 죄다 그 배우들이랑 결혼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냉정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약간 김재동 포지션이면은 여자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누구 이상형이라고 말해야 되는 타이밍에 약간 부담 없이 나는 여잔데 약간 얼굴 같은 거 안 보는 마음을 보는 여자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상형이라고 했을지, 아니면은 정말로 본인이 원래 어디를 갈 때마다 조금 훈훈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그걸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자는 연애 경험 적은 게 좋다고 하셨는데 막상 남자들한테 경험 적다고 말하면 안 좋아하던데 왜 그런가요? 왜 인기가 없지? 어디 하자 있나? 이런 표정이던데요? 이거를 상처 안 받게 어떻게 말하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장원영이 연애 경험 적다고 했어도 싫어했을까요? 연애 경험이 적다고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여자가 만약에 나이가 한 30대 중반 막 이렇게 됐어. 근데 여자가 모태솔로래. 모태솔로고 아직 남자 경험이 없대.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가 20대인데 남자 경험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가 싫어할 남자는 존재하지 않죠. 연락 끊긴 여성한테 다시 연락하려면 12월 말이 좋을까요? 1, 2월 연초가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는 2달 되었습니다. 당연히 12월이 좋죠. 12월이 여자가 그때 막 크리스마스 막 밖에 나가면은 막 그 온갖 백화점에 막 크리스마스 트리 막 장식돼 있고 막 눈 내리지, 연인들 막 손잡고 다니지, 그럴 때를 공략해야죠. 1, 2월 되면은 이제 연초에 이제 나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 남자는 뭔 놈의 남자냐. 뭐 새롭게 태어나자 하면서 이제 올해 있었던 일들을 오히려 다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12월이면 여자도 이제 옆에 남자도 없고 그러면 너무 외롭다. 걔랑 잠깐이라도 또 만날 걸 약간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리섭님, 남자들이 여자가 부모님한테 독립을 못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노후 대비가 안 돼요. 모아둔 돈 부모님 수술비로 다 날렸습니다. 본인도 근데 남자 돈을 안 보면은 가능하죠. 우리 앞으로 모아가자라는 마인드로 결혼 상대를 구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 상태로 이제 나는 남자 돈을 봐야 된다 하면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겠죠. 삼수에서 서울대 이과계열 졸업 예정인 남자입니다. 졸업하고 그저 그런데 가서 월 200 받으며 수학 공부나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러면 결혼하기가 힘들까요?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은 서울대 이과계열 졸업 예정이시면은 과외를 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리고 수학 공부하는 거 좋으시면은 수학 관련해가지고 뭐 유튜브 같은 걸 해보셔도 괜찮고. 일단 요즘에 월 200을 받으면은 솔직히 혼자 살기도 빡세죠. 요즘에 그러니까 말로 월 200이라고 하시는 걸 텐데 요즘에 최저시급 알바를 해도 월 200은 넘게 받아요. 리섭님과 식사 데이트 비용은 얼마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안 맞아요. 수지타산이 서로가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치면은 제가 버는 시급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뭐 밥을 1시간 드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시급을 받고 이제 밥을 먹으면은 저는 이제 같이 밥을 드시는 분한테 그만큼의 가치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치를 전달해 드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리섭님 고맙습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랑 옷 덕분에 제가 일자리 때문에 다음 달에 3시간 걸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번따로 알게 된 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에 같이 술 마시고 손깍지까지 끼고 여자분 자취방까지 들어갔고 같이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고 침대에 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음날 아침에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 스킨십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제 집에 가라고 했고, 제가 진짜 가냐면서 아쉬운 티를 냈는데도 집 앞에서 여자분 주도로 포옹하고 뽀뽀하고 끝났습니다. 그 뒤로 카톡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카톡으로는 밖에서 만나는 건 되는데 이제 집에는 못 드린다고 하십니다. 집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진도를 끝까지 나갈 수 있었을지 여자분 심리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여자가 자존심이 상한 거네요. 야, 저거는 진짜 떠먹여줘도 아주 저거는 그냥 여자가 삔또가 나간 거예요. 삔또가 상해가지고 저거는 술 마시고 같이 초코 아이스크림까지 사가지고 자취방까지 가가지고 침대에 눕기까지 했는데 그거를
아유. 근데 다시 만나면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 갔었으면은 다시 만나가지고 또 술 한잔하고 뭐 이러면은 또 이게 또 그 말로만 또 싫다 이제 우리 집에 안 간다라고 하지. 왜냐면은 여자 입장에서 한번 거절당한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팍 상해버렸고 이 새끼 내가 큰맘 먹고 집을 내줬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같이 눕기까지 했으면 내가 어디까지 더 해줘야 돼? 미친놈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짜증나가지고 우리 집 이제 못 들어옴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건데 아니 근데 한 번 들어가는 게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11살 차이 2살 애 있는 남자분이랑 일을 같이 하는데 자꾸 호감이 생깁니다. 결혼 생각이 있는 저인데 마음 접는 게 맞겠죠? 그 2살 애를 감당할 수 있으면은 뭐 본인 쪽에서 접을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 남자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일 텐데 근데 남의 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닐 거여가지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날 겁니다. 금사빠인 사람은 많은 걸까요? 전 아무리 예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갑자기 사랑에 빠진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요. 주위 사람들 중 외모가 너무 이상형이어서 첫 만남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시간이 느리게 가고 주변이 뿌옇게 되고 그 사람에게 후광이 나서 첫눈에 반하게 된 적이 있었다는 사람을 봤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금사빠가 아닌 게 아니라요. 눈이 높은 거예요. 눈이 높은 거. 본인 앞에 진짜 장원영 데려다 놓으면 금사빠 돼요. 누구나. 여자들도 금사빠 이해 안 되는 여자들 앞에 차은우 데려다 놓으면 다 금사빠 돼요. 마운자로 썰 풀어주세요. 아 맞아. 그 제가 원래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을 생각 없다고 불과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었는데 제 말을 바로 철회하고 마운자로를 어제 맞았습니다. 어제. 근데 사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처음부터 센 걸로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약한 걸로 해서 점점 올려가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약한 걸로 받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배고프고 계속해가지고 라면 먹고 싶고 계속해서 고기 먹고 싶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단계를 올려야 조금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형 많이 졸려 보여. 제가 지금 몇 시간째 단식 중이야. 지금 제가 이틀 전 저녁 8시부터 단식을 했거든요. 언제까지 단식할 수 있나 지금 버티는 중이라서. 단식은 왜 하시는 거예요? 바디 프로필 때문에 벌크업 중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벌크업을 하면은 이제 결국엔 살크업이 돼가지고 바프도 어차피 내년으로 미뤄졌겠다. 제가 연말에 그 모임 같은 것들이 많고 사진 찍힐 일이 많은데 결국에는 사진이 잘 나오고 막 영상이 잘 나오고 이러려면요 말라야 돼. 결국에는 멸치가 최고야. 남자 연예인들도 보면요 되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보다 되게 왜소해요. 방송에는 사람들이 되게 퍼져서 나오고 되게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방송에서 되게 통통한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저 사람 적당하게 등치도 있고 되게 보기 좋구나라는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방송에서 이제 딱 보기 좋다 정도로 보이면요 실제로 보면 남자 연예인들이 되게 왜소해요. 그래가지고 그 김종국 형님 같은 분들 보면은 방송으로 보면 몸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카메라 특히 막 사람들 후면 카메라 같은 거 있죠. 자비 없는 후면 카메라 이런 데 잘 나오려면은 진짜 피골이 상접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행사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지금 좀 빡세게 빼고 있습니다. 단식하고 방송하면 말이 잘 나오나요? 저도 말하는 직업이라 지금 거의 한 소주 2병 마신 것 같아요. 약간 어질어질합니다. 머리가 띵해요 아주. 리선님 강의를 23년 1월쯤에 수강했으니 벌써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네요. 강의를 듣기 전에도 나름 꽤 많은 경험과 그로 인해 쌓인 노하우 및 감을 믿고 나 정도면 여자를 잘 알고 연애도 꽤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라 리선님 강의는 그저 플러스 알파 정도이겠거니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그 내용들은 저의 세계관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우선 강의의 밀도 자체가 굉장하고 즉 구체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연애를 어느 정도 잘한다는 사람 또한 연애 강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애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강의라 이후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나아졌습니다. 강의 이후 리섬님이 왜 여자랑 말장난하는 게 더 재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어떠한 여자를 만나던 간에 그 속마음이 다 보이고 손바닥 위에 있는 느낌. 아무튼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훨씬 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라방 오셔가지고 저런 진심 후기 남겨주시는 것 자체가 제가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